칼 융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개인의 심리적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인물입니다. 융에 따르면 윤영이는 사람의 잠재의식의 기초가 놓이는 시기이며 이때 경험하는 트라우마는 성인이 되었을 때 행동과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잠재의식에 맞서다. 칼 융은 잠재의식이 개인의 심리적 구조에서 가장 깊고 중요한 영역 중 하나라고 주장했으며 사람이 내면 세계에서 경험하는 트라우마는 잠재의식으로 밀려난 감정과 생각에 의해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융에 따르면 무의식은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도 포함한다. 이러한 집단적 잠재의식에는 인류 역사의 공통된 경험에서 추출된 보편적인 원형과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어린 시절에 경험한 트라우마는 잠재의식 속에 숨겨진 감정적 상처가 됩니다. 이러한 상처는 잠재의식 속에 축적되는 압박감을 만들어내며 당사자가 이에 맞서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는 종종 두려움, 죄책감, 버림받음, 사랑의 부족 또는 불안감이 포함되며 이러한 감정이 억압되면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윤은 이러한 억압된 감정과 트라우마가 사람의 정신적 균형을 깨뜨리고 생각과 행동을 형성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잠재의식에 맞서는 것은 치유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단계 중 하나입니다. 무의식에 직면하려면 억압된 감정, 잊으려고 노력했던 기억, 한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겼던 자신의 모습과 직접 마주해야 합니다. 윤기 제시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란 사람이 거부하거나 외면하거나 억압한 의식적 자아의 측면을 가리킨다. 이러한 측면은 성격 구조의 일부이지만 의식적인 마음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이를 인식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는 잠재의식 속에 계속 존재하며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윤에 따르면 개인이 이 그림자에 맞서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내부 갈등과 심리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유년기에 경험한 트라우마는 보통 이 그림자에 포함되는 경험이며 개인이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경험입니다. 아이가 사랑이나 신뢰의 부족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이런 감정을 인정하기보다는 억압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이런 억압된 감정은 잠재의식 속에 축적되어 개인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잠재의식에 직면하고 억압된 감정과 트라우마를 표면으로 끌어내는 것은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한 필요한 단계입니다. 무의식에 직면하는 것은 종종 무서운 과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다시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은 이 과정이 건강한 영적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잠재의식에 직면한다는 것은 과거의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보편적인 원형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재의식에 맞서면 의식적인 인식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 과정도 시작됩니다. 윤은 이 과정이 어렵지만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대결을 통해 사람은 오래된 상처, 두려움, 오해를 드러내고 이에 직면할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잠재의식 속의 상처와 억압된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해하면 심리적, 영적으로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윤에 따르면 잠재의식에 맞서는 것이 개인이 내면 세계의 균형을 이루고 영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4. 그림자 작업. 칼 융의 그림자 개념은 인간 심리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감정적, 심리적 요소를 의미하며 종종 의식적 자아에 의해 부정되거나 억압됩니다. 윤은 사람의 내면 세계에서 그림자라고 불리는 이 어두운 면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잊으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포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특히 감정적으로 어렵거나 부정적인 경험이 이 그림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사랑의 부족, 두려움, 트라우마, 불안감 등 정서적 상처를 겪으면 이런 감정이 억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압된 감정은 점차 사람의 의식에서 벗어나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지만 여전히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윤근 개인이 그림자를 인식하고 마주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발견하고 영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림자 놀이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고 깊은 심리적 자유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림자 작업은 개인이 거부하거나 억압하거나 부인했던 의식적 자아의 측면과 마주하도록 요구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 작업의 목적은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나쁜 면이나 부정적인 면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억압한 잠재력, 재능, 힘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부정적인 에너지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깨닫는 동안 그는 억압되었던 잠재력과 창의성을 발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린 시절은 사람의 내면 세계에서 억압과 거부의 과정을 강렬하게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트라우마와 부정적인 경험을 억압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해칠 뿐만 아니라 잠재의식에 축적된 이런 감정이 그 사람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림자가 되게 합니다. 융은 개인이 그림자를 인식하고 직면하지 않고서는 영적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인식한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두려움, 분노,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다른 억압된 감정적 짐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소유하고 통합하는 것은 과거의 트라우마에 맞서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력과 성장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림자 작업을 하는 동안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불을 발견하고 개인의 창의성을 높이며 의식적으로 억압하고 거부했던 자신의 측면과 화해하게 됩니다. 융은 이 과정을 일종의 개인 연금술 또는 내면의 연금술로 설명합니다. 이 연금술적 과정은 그림자를 변형하고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내면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림자에 맞서면 사람은 내면의 갈등과 평화롭게 지내고 분노나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감정을 더 건강한 생각과 행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겪은 트라우마는 이 그림자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림자 작업을 하면 사람은 과거의 영향을 변형하고 그 영향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놀이는 개인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외부 세계에서 더 공감하고 인내심을 갖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은 내면과 외면 세계에서 더 큰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융은 이 과정이 통합의 과정이며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뿐만 아니라 정신의 다른 모든 측면과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자 작업은 사람을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내면의 갈등에서도 해방시켜주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직면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찾는 열쇠입니다. 3. 자기 지식과 자기 인식. 칼 융의 심리학에서 자기 지식과 자기 인식은 개인의 영적 발전에 중요한 두 가지 기본 개념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사람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필요한 깊은 발견 과정을 표현합니다. 융에 따르면 자기 지식은 개인이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개인이 자신의 의식적 자아와 잠재의식을 인식하고 내면적 갈등을 해결하고 개인적 잠재력을 발견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단계입니다. 윤영이는 사람의 심리적 발달의 기초가 노희고 감정적, 정신적 흔적이 남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경험하는 트라우마는 감정적 상처를 잠재의식 속으로 밀어넣어 개인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에 직면하고 치유하기 위해 자기 인식을 개발하면 사람들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어린 시절 트라우마의 영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에 대한 지식은 단지 생각, 감정, 행동에 대한 피상적인 관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윤근 자신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층을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식적인 생각과 감정에만 집중해서 자신의 전체적인 내면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시간이 지나면서 잠재의식 속에 묻혀 있거나 잊혀지거나 억압된 감정, 기억, 생각에 직면해야 합니다. 자기인식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깊은 인식, 자신의 감정적, 정신적 과정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건강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근 사람이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과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때 자기인식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 내부의 생각, 감정, 욕망, 두려움을 인식함으로써 이러한 요소들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어린 시절은 개인의 이러한 과정의 기초가 형성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트라우마는 이러한 과정이 건강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억압된 감정, 잠재의식적인 트라우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성인이 된 뒤 자기 인식이 부족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윤근 그러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개인이 내부 갈등을 해결하고 건강한 자아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린 시절은 개인의 내면 세계가 형성되고 감정적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흔적을 마주하고 이해하는 것은 자기 인식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융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건강한 자아를 만드는 것은 자기 인식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인식은 사람이 감정적 망상과 정신적 장애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본질과 잠재력을 인식하는 데 필요합니다. 자기 인식에는 또한 자신이 겪는 감정적 상처의 영향을 인정하고 그것과 화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윤근 사람이 과거에 겪은 고통과 트라우마를 인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상처는 치유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감정적 상처뿐만 아니라 심리적 구조의 균열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받아들일 때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윤게 따르면 개인이 과거에 트라우마에 맞서지 않는 한 그 트라우마의 정신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기 인식에는 이러한 트라우마를 다루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수용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내적으로 치유하고 개인을 영적으로 성숙시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와 화해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력도 발견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개인은 더욱 통합되고 균형 잡히고 건강한 개인이 됩니다. 융에 따르면 자기 인식은 사람이 자신의 깊은 내면을 파고들고 그림자와 평화를 이루고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사츠 원형을 활용하기. 칼 융의 심리학에서 원형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상징과 패턴이며 시간과 문화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존재합니다. 윤근 원형을 인간, 심리의 기본 구조 중 하나로 정의하고 원형이 개인의 생각, 감정,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형은 개인의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는 강력한 상징으로 개인의 삶에서 핵심적인 경험과 감정적 주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융에 따르면 원형은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 문화, 신화의 흔적도 담고 있다. 어린 시절은 원형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개인의 잠재의식 속에 처음으로 모양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경험하는 트라우마는 이러한 원형을 잘못된 방식으로 형성, 억압 또는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형을 활용하는 것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원형을 다루려면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러한 보편적인 상징과 마주하고 그것과 깊이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융은 원형이 종종 신화적 인물이나 상징을 통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원형은 개인의 삶에서 큰 의미를 지니며 어린 시절의 모성적 인물과 연관됩니다. 이 원형은 사랑, 안전, 양육, 보호와 같은 기본적인 감정적 욕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사랑이나 안정을 받지 못하면 이 원형이 왜곡되거나 부정적인 형태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은 어머니 원형과 협력하여 어린 시절에 경험한 결함과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원형을 활용하면
이러한 상징을 통해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이를 의식 속으로 다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대처 능력을 개발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랐다면 이 원형은 여전히 약할 수 있습니다. 이 원형에 대해 노력함으로써만 개인은 내면의 힘을 재발견하고 삶에 대한 더 강한 태도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원형은 개인의 내면적 지혜와 직관을 나타냅니다. 어린 시절에 건강한 지도와 학습 경험이 부족하면 이러한 원형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림자 원형을 다루는 것은 거부되고 억압된 감정과 욕망을 표면으로 끌어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은 그림자를 인식하고 그것과 평화롭게 지내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 원형은 그 사람의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숨겨진 잠재력과 힘도 드러냅니다. 원형을 활용함으로써 개인은 이러한 어두운 측면을 더 건강한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내면의 균형과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이러한 원형과 상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윤기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삶에서 특정한 원형의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원형이 개인의 성격 구조와 삶의 길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원형을 활용하고 이러한 상징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과거의 트라우마를 해결하고 이러한 원형이 건강한 방식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원형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개인이 이러한 상징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명상, 시각화, 꿈 분석, 창의적 글쓰기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원형이 의식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며 잠재의식 속의 상징을 건강한 방식으로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융은 원형을 다루는 것이 일종의 내적 변형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은 과거의 어린 시절 상처에 직면하고 트라우마를 변화시키고 자신을 더욱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원형은 이러한 변화 과정을 안내하는 상징과 패턴을 제공합니다. 각각의 원형은 사람의 삶 속의 더 깊은 주제와 내부 갈등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상징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정적 치유를 향한 중요한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원형을 활용하는 것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중요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내면의 힘과 삶 속의 깊은 의미를 더 잘 발견하여 더욱 건강한 영적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최후 상상력과 미술치료. 칼 융의 심리치료적 접근 방식에서 상상력과 미술치료는 사람의 잠재의식 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갈등에 맞서고 정서적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로 여겨진다. 융은 특히 예술적 표현과 상상력을 통해 인간의 창조적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을 중요한 치유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예술과 상상력은 개인이 잠재의식 속에 억압된 감정과 기억을 표현하고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는 이성적인 사고와 언어뿐만 아니라 상상력과 예술적 표현이라는 내면 세계의 상징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을 통해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융에 따르면 예술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종의 다리를 제공합니다. 상상력은 인간의 의식적 사고를 뛰어넘어 잠재의식 속의 상징적 이미지와 감정적 경험을 드러내는 힘입니다. 어린 시절은 특히 트라우마에 의해 형성되고 이런 트라우마는 종종 의식적인 마음에 의해 억압됩니다. 하지만 상상력은 이러한 억압된 감정과 흔적을 다시 표면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융은 상상력이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 창조적인 힘이며 잠재의식과 소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상상력은 개인이 의식적인 마음에 국한되지 않고 잠재의식적인 상징 원형 감정적 의미와 연결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과정은 어린 시절에 겪은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술 치료는 상상력의 표현이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융은 예술이 단순한 미적 표현의 형태가 아니라 개인의 내면 세계에 대한 깊은 감각을 전달하는 치료 도구라고 주장합니다. 미술 치료는 그림 그리기, 조각, 음악, 글쓰기, 춤 등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예술은 사람의 감정 세계에 숨겨진 상처, 트라우마, 억압된 기억을 드러낸다. 특히 어린 시절에 겪은 어려운 경험은 감정 표현을 찾지 못할 때 개인의 심리적 구조에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미술 치료 과정에서 개인은 과거의 상처와 마주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처를 변형하고 새로운 내면적 균형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상상력은 예술의 첫 단계를 형성하는 창조적 힘이며 이 힘은 트라우마에 대한 감각적 반응을 발달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윤근 상상력이 심리적 치유 과정에서 사람이 의식적인 마음을 넘어서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논리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사고로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은 상징을 통해 과거의 고통을 변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윤근 예술이 개인이 자기인식을 더 깊이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술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더 잘 이해하고 감정 세계에서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은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창조적인 재탄생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술은 개인이 자신의 과거를 직면하고 이를 변형하며 동시에 미래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미술 치료와 상상력은 개인을 과거의 흔적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개인적인 힘을 얻도록 해줍니다. 융의 심리치료적 이해에 따르면 상상력과 미술 치료는 개인의 자기 발견과 내면 치유의 열쇠입니다. 예술은 잠재의식 속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료 도구로 기능하는 동시에 개인에게 깊은 창의적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은 개인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며 또한 영적 발전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윤근 예술과 상상력이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 의미를 찾는 탐구를 실현하고 과거의 흔적으로부터 해방되고 더욱 건강한 자아를 만드는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숏근드 개인 신화. 칼 융의 심리학적 모델에서 개인 신화는 개인의 삶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서사이며 잠재의식에서 구체화되며 개인의 내면 여정을 안내합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은 생물학적 사회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 역사 속 신화, 전설, 영웅 이야기는 개인의 영적 여정을 반영합니다. 윤근 각 개인이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형성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이 어떤 종류의 개인적 신화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개인 신화는 어린 시절 사건, 내면 갈등, 원형적 인물, 잠재의식적 상징 등과 깊은 연관을 맺음으로써 그 사람의 삶의 길을 형성합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 신화를 이해하는 것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개인의 성숙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개인 신화는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주제, 상징, 이미지를 통해 표현됩니다. 이 신화는 사람의 잠재의식 속의 원형과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의 인생 여정의 특정 단계를 상징적으로 반영합니다. 어린 시절은 개인 신화의 기초가 놓이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경험하는 사건, 트라우마, 가르침이 개인의 영적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의 삶에서 중요한 인물인 어머니, 아버지, 교사 또는 멘토는 해당 어린이의 개인 신화에서 영웅, 멘토 또는 반인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윤게 따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은 삶의 초기에 경험한 사건과 관계를 일종의 신화적 이야기로 바꾼다. 개인 신화의 일부로서 개인은 상처받은 영웅을 치유하기 위해 상징과 이미지가 담긴 오래된 이야기를 재발견하여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 신화적 이야기에서 영웅이 직면하는 장애물과 어려움은 그의 내면적 발전, 의식적 인식, 그리고 영적 치유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신화를 탐구함으로써 개인은 오래된 트라우마를 변화시키고 상실을 받아들이며 재생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신화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그림자 원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윤게 따르면 개인 신화의 일부인 영웅 인물은 개인의 내면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여정의 상징입니다. 이 여정은 처음에는 어려운 장애물, 위험, 어두운 면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결국 개인을 더 강하고 더 성숙하고 더 통합된 자아로 변화시킵니다. 이 영웅적인 여정은 내면의 발견, 인식, 변화의 과정입니다. 개인 신화 속의 영웅 이야기는 개인의 영적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또한 그가 인생의 길에서 경험하는 위기와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반영합니다. 이 과정은 사람이 과거의 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내면의 힘을 되찾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융은 상징 언어를 통해 영적 치유를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개인 신화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언어는 신화, 꿈, 상징, 예술적 표현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개인 신화는 개인의 잠재의식 속에 담긴 메시지를 분석하고 그 사람의 내부 구조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단서들은 사람이 영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의미를 찾고 내면의 균형을 확립하도록 도와줍니다. 개인 신화를 이해하는 개인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상징적으로 변화시키고 더 건강한 정신 상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신화를 탐구하면 정체성 위기, 사회적 역할, 의미에 대한 개인의 탐구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 신화는 사람의 내면 여정과 개인적 발전의 열쇠입니다. 개인 신화는 과거의 트라우마, 두려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내면의 힘을 찾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상징과 원형으로 형성된 이야기인 이 신화는 개인의 영적 치유 과정에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개인의 신화를 탐구함으로써 개인은 과거와 화해하고 내면의 영웅을 찾고 더욱 통합된 자아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감상하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사해요.